안녕하세요. 재벌투자연구소 100%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찾아온 유망 종목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일단 좀 6월 초에 이슈이긴 한데 오늘 이제 최근에 6월 7일에 이제 바이오젠이 40% 정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바로 바이오젠이 그동안 개발해왔던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맘이 FDA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두카누맘은 이제 신약 허가 역사상 이제 시판 허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렸던 이제 약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제 첫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단숨에 이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FDA에 따르면 이제 약 600만 명의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두카누맘의 추후 임상 연구가 임상적 효과를 확실히 좀 규명을 해가지고 환자들에게 투여될 수 있다면 이제까지의 증상적 치료에 집중됐던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멈추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을 제거한다거나 생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좀 의미가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치매 치료제라고 하는 게 아직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설에 근거를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장 학계에서 인정받는 두 가지의 가설이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과 타우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뇌 정보를 전달하는 이 뉴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베타 아밀로이드랑 타우라는 단백질이 쌓인대요. 그래서 이제 뇌에서 신경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신경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불순물이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이 치매 치료제의 아주 간단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아두카누맘의 조건 승인과 더불어서 주목해야 될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국내 위탁 생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이제 중추신경 계열 치료제 개발 기업인 ABL 바이오와 카이노스 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중추신경계 항바이러스 항암제를 연구 및 개발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카이노스 메드입니다. 일단 이 카이노스 메드 설명 좀 이렇게 봤는데, 이제 카이노스 메드는 2007년 6월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뇌질환이나 암, 감염성 질환 분야에 혁신적인 치료제,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카이노스 메드는 파킨슨병이나 에이즈, 다계통 위축증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 파이프라인이 먼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치료제는 KM819라고 하는 건데, 파킨슨병, 다계통 위축증 등 퇴행성 뇌질환의 경구용 치료제인데요. 작년 11월 미국 FDA 임상 1비상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국내 유일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구 개발에 관한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이제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임상 3상이 완료된 상태고요. 파킨슨병 치료제는 미국 임상 1비와 3회 준비 중인 상태이고, 다계통 위축증은 국내 임상 2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외에 신부전 치료제와 세포독성 항암제, 에피제네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에 관한 개발과 여러 가지 전임상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경쟁 업체들의 현황을 본다면 대부분 카이노스메드의 KM819랑 비슷한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KM819는 현재 임상 2상 단계이고요.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확인한 단계고, 동물 모델에서 신경세포 보호 효능 확인과 행동 저해 증상 개선 효능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또한 파킨슨병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계통 위축증이 치료제로도 활용될 예정인데, 이건 현재 국내 임상 이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즈 치료제인 KM023도 있는데,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죠. 이제 에이즈가 이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고, 이제 감염이 되면 다 아시다시피 면역 체계가 손상되어 바이러스, 세균이랑 곰팡이 등에 의한 이제 감염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사실 에이즈라는 게 저 뉴스도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세금도 물론 지원이 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거는 합리적인 가격에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거든요. 스티바라는 약이 있는데, 이제 KM023이 25% 투여를 했는데 기존 약과 대등한 효과를 보였으며 우수한 또 안정성까지 보유한 단일복합 치료제입니다. 이제 KM023은 현재 중국 제약기업 장수 아이디의 기술 이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카이노스메드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파킨슨병 치료제는 현재 미국 자회사의 기술 이전과 글로벌 임상 1B, 2A, 2B상 글로벌 제약사의 라이센스 아웃까지 진행되고 있고, 에이즈 치료제는 중국에서 임상 3상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또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항암 치료제는 면역 항암제와 혈액 항암제를 경구용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비임상 후보물질을 개발한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 내역을 본다면 이제 각 파이프라인별로 에이즈 치료제와 항암제, 비만과 당뇨 치료제,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파이프라인을 보면 여러 이렇게 항암제들도 올해 전임상 단계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간단하게 주주 구성을 보자면 유통 제한 주식이 27%고 최대 주주 및 관계자가 15.6%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일단 바이오 종목은 이제 실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약 개발하고 있는 종류가 몇 개냐 있느냐,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 중 몇 단계이냐, 그리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이냐, 이런 걸로 좀 주가가 매겨지거든요. 뭐 신약 개발 라인이 많으면 향후 신약 완성 기대감에 주가도 굉장히 높게 쳐줘요. 이제 임상 3상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3상 뒤에는 신약이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신약 대박 기대감에 주가를 굉장히 높게 쳐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경계 치료제 같은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면 향후 매출 대박 기대감에 마찬가지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주식은 항상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 시가총액이 이제 뭐 이런 실적이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기본 1,000억, 2,000억이 넘어가죠. 실적과는 사실 관계가 전혀 없어요.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매년 만드는 게 고만고만하니까 대박 터질 게 많이 없는데,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이 한번 터지면 조 단위로 벌 수 있다는 또 희망 때문에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기대감에 주가를 높게 쳐주는 점도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올해 처음으로 초보자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신약 개발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글로벌 중추신경계 치료제 시장이 고령화, 우울증 등 뭐 여러 가지 정신장애 증가와 함께 구조적으로 성장 중인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노스메드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요약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국내 유일 파킨슨 미국 임상 2상을 진행하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 임상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KM023 이제 에이즈 치료제 중국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익이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다들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